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인데 이번 방학에 스타트업 인턴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요. 4학년 올라가는 겨울 스타트업 인턴을 하고 싶고, 근데 제 목적은 개발 경험을 늘리고 싶다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대학생들이 인턴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 학교에서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인데 학생은 많고, 거기서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발품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인턴 지원할 회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왜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냐면, 제가 경험이 목적이면 제가 지원하는 회사들이 큰 회사 말고 작은 회사도 제가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의 경우에 바빠서 인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직접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뽑지 않으니까요. 직접 제가 어디서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어떤 산업군에 관심이 있을지 봐야 되죠. 뷰티 산업인지, 아니면 산업용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B2C, 저희가 직접 저희에게 마주하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의 회사인지, 연구 회사인지, 그리고 거기를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해왔던 거가 이래서 저는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조금 들어맞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필을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와 맞는 하나의 회사를 고르고 찾게 되기까지 합격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률이 낮으면 1% 확률이면 100번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의 회사만 찾으면 되는데, 근데 그 한 명의 회사를 찾기 위해 한 명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의 비율을 들어보자면, 한 명의 연인을 찾기 위해 한 명의 짝사랑에 시달리지 않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서류랑 면접은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은 회사에 지원해서 서류를 많이 보고 면접을 많이 보면 그만큼 제가 면접 보는 실력도 늘어나잖아요. 많이 해서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 곳에 붙었으면 그때 제 기준으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바꿨죠.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되게 많은 곳을 지원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저와 맞는 하나의 회사를 골라야겠다 싶었는데요. 더 많은 곳을 지원해야 되는데 합격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원티드랩이라는 구인 사이트에서 지원했을 때 1%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서류 합격률이. 인턴이 아닌 것들도 지원해서 했지만, 그래서 정말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요. 정말 많은 곳에 쓰기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회사들을 전부 추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때 평소에 배워왔던 잔머리, 이제 그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뽑냐라고 생각했을 때, 나름 괜찮은 회사 또는 그래도 커가고 있는 회사면 벤처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벤처 투자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를 찾기보다 벤처 투자사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벤처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싹 다 긁어서 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그래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기준의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방법은 이제 소위 말하는 크롤링 그런 방식으로 이 웹을 잘 긁어가면서 이제 이메일을 수집하고요. 이제 이메일을 수집했다면 이제 그 이메일에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의 이력서와 함께 지원을 하면 되겠죠.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를 어필할 수 있지? 그냥 학생인데. 또 회사는 나를 대체 왜 뽑을까? 나 같아도 나를 안 뽑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고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나를 본다면 뭘 볼까? 학생이잖아요. 거창한 걸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하나라도 꾸준히 해본 사람이다, 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약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력서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SNS로,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좀 진지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할 회사에 어떤 관심이 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많이 보겠죠. 이게 잘 됐다면, 이 과정이 합격률이 조금 낮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면 면접을 어쨌든 보게 되겠죠. 그러면 저도 제 기준을 조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얼마를 받는지,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되게 큰 우선순위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수가 있을지요. 정말 바쁜 회사들은 이제 제가 갑자기 들어가는데 뭔가 제가 막 2달, 3달 동안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를 조금 케어해줄, 또는 저를 관리해줄 그런 분이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또 당연히 오피스 위치, 제가 너무 먼 곳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울수록 좋겠죠. 또 그런 기준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저를 보겠지만 저를 보고 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회사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실 학생이라는 신분이면 회사가 사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대학생이면 지적 수준이 비슷할 테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자기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거를 좀 면접 자리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되게 무력하고 자괴감이 되게 자주 들게 되더라고요. 뭔가 많이 지원하고 많이 떨어지면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 붙기는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합격 전에는 이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면 월에 200만 원어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200만 원어치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되게 괴로워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인턴 생활 중에도 사실 이런 고민은 종종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가 되게 부끄럽지 않나? 제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자격이 있나?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겠죠. 안 좋은 선택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3달 하기로 했는데 한 달만 하고 진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잃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3달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만에 나간 사람으로 보일 거고 스스로도 조금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기간을 그래도 왜 다 참고 버티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겠지만 그냥 버티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인턴이란 거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미리 답하면 나중에 회사를 선택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봤거든요. 작은 회사를 들어갔다면 또는 큰 회사를 들어갔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회사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의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작은 회사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좋을지, 이제 큰 회사의 시스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가 잘 맞는지를 생각해봐야죠. 또 그 포지션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인턴이니까 사실 그 일을 직접 하진 않겠죠. 근데 그 포지션에 옆에 있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 그 일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물론 일이란 게 다 쉽지 않겠지만 재미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모든 직업이란 게 시장에서 정하는 그래서 회사가 지불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직업에서 제가 일을 할 때 보통 시장 가치가 얼마다 그 레퍼런스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하면 이 정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도 미리 알면 좋겠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또 이게 사실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때는 뭐 학교를 가고 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항상 뭔가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니까 학생 때는 좀 자유로웠는데 풀타임으로 월화수목금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일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시간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의 그 시간 아니면 주말 시간인데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할 때 내 개인 시간이 한정될 때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 좀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체되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 번은 좀 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제가 제 삶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져와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들은 노션 같은 걸로 작업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잖아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괜찮고 그런 거를 만약에 그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도 내 삶에서 어떤 다이어리 같은 거를 또 이런 식의 노션 같은 앱으로도 정리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의사소통 방식이 큰 회사는 조금 정적이겠지만 작은 회사는 도입해서 뭔가 시도하는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는 무조건 회사에 나와야 된다,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팀으로 협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엿보고 그거를 학교에 돌아왔을 때 팀플에서 좀 적용을 해도 좀 재밌는 시도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어떤 사례들이니까 저 사례가 괜찮을까를 한번 지켜보고 괜찮으면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배운다라는 생각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크게 느껴서 참 좋다라고 느낀 게 이건데요. 학생 생활이 이래서 소중하구나 라는 겁니다. 어쨌든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외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몸소 느끼게 되면
학생 생활에서 제가 뭐 뭔가 선택적으로 뭔가는 안 하고 뭔가 할 거를 직접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또 이제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제일 큰 게 길게 시간 내서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짧게 시간은 휴가를 내서라도 가겠지만 길게 가는 거, 직항으로 못 가는 곳, 그런 거는 정말 직항으로 못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여행이 힘들어서 좀 뭔가 가난한 여행 있잖아요. 1달러 피자 이런 거 먹고 그런 여행은 나중에 돈 벌면 못 가겠구나 싶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좀 길게 가는 그런 여행은 진짜 학생 때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자기의 나머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도 사실 피곤하니까 요양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과 취미를 찾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 또 지금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사람 만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인턴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또 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